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고민 상담 영상을 한번 끼려 와봤는데요. 사실 이거 두 번째 오프닝이에요. 녹음이 안 되고 있었어가지고 다시 찍기 시작했거든요. 아무튼 제가 오늘 원래 혼자 고민 상담을 좀 해줄까 하다가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요. 깜짝 게스트를 모셨어요. 제가 어제 모물로 이제 상담할 거 받으면서 조세호님 짤을 썼더니 많은 송취 분들께서 혹시 게스트 조세호 씨? 약간 이러면서 엄청 김칫국을 마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세호 씨는 못 데려왔지만 그에 부응하는 초특급 게스트를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초특급 게스트 윤세호입니다. 아라가 우리 집에 놀러온 영상 올렸을 때 많은 분들이 아라를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얘가 그동안은 너무 막 나 유나라 무드야. 나? 증명사진의 신. 막 이런 거를 존나 하다가 얘가 막 갑자기 가발 쓰고 막 혼자 수염 그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아라 언니 원래 저랬었지? 번뜩 떠오르신 것 같더라고. 20년 전이니?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 아직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저는 자아가 한 2개 정도인데 유나라 무드 이 약간 이런 무드가 있고 싶은데 전 사실 웃기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맨날 둘이 충돌을 해. 힘들어 나도. 아라도 유튜브를 이제 한 5년 만에 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어서 카메라와 이렇게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자 이렇게 모셨거든요. 오늘 페이 무려 닭발에 모셨습니다. 진짜 착해요. 이 닭발을 먹으러 내 영상을 도와주러 파주에서 우리 집까지 2시간 걸려서 열심히 달려왔다.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 이렇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진짜 많다. 여기서 이제 제가 몇 개를 꼽아봤는데 참고로 이제 아라는 ISFP, 저는 ISTP. 그래서 뭐 이렇게 엄청 대단한 해답이 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친한 언니로서 친구로서 수다 떠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제가 싸운 애가 있는데 걔가 자꾸 헛소문으로 제가 애들 욕했다고 말하고 다니는데 애들이 걔 말을 믿어요. 저 오늘 좀 팩폭해도 될까? 되니? 그동안 애들한테 어떻게 보였길래 애들이 너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걔 말을 바로 믿는 건지 그거 솔직히 약간 합리적 의심? 해보자. 내가 지금 이 사연자가 됐어. 너무 아파. 아니 왜 물어보지도 않아 당사자한테? 그게 걔 잘못이냐?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선동질한 친구들은 다 이유가 있어. 결국엔 걔가 그렇게 마녀사냥을 한 거라니까. 근데 그렇게 못된 년들이 진짜 꼭 그래. 있어. 눈치만 빠르고 영악해가지고 얘보다 내가 선수 쳐야겠다 하고서는 그냥 선동하는 리언들 있지. 불려시 같은 년들. 그런 애들 조심해야 돼. 근데 나는 오히려 이번에 인간관계를 한번 싹 물갈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 친구 평생 갈 것 같아. 당장 1년만 지나도 없어지는 애들이 수두를 빽빽이에요. 맞아. 물론 지금은 당장은 너무 슬프고 너무 개빡치고 걔가 막 망했으면 좋겠고 막 해명을 하고 싶고 그랬겠지. 우리도 사실 겪어봤거든. 경험자로서 얘기를 해주자면 그런 애들이 평생 완벽하게 속일 수 없어. 나를. 어떻게든 실체를 알게 될 사람은 알게 되기 때문에 너가 굳이 나서서 에너지 쓰고 감정 쓰면서 해명하려고 노력하지 말자. 맞아. 굳이 그러지 말자. 그렇게 선동 쉽게 당하는 애들도 굳이? 그치. 원래 같으면 야 누가 이러는데 이게 맞아? 이거 물어보는 게 맞잖아. 진짜 그래. 친구라면. 다음 질문. 33살인데 못소리래. 어떻게? 외롭거나 하진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거 못 해보니까 좀... 나는 그게 너무 아까워. 그 시간이. 그 내가 진짜 젊고 가장 예쁠 때 그 누군가를 진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열렬히 사랑하고 진짜 한 번이라도 좀 뜨겁게 사랑을 해봐야 내가 나중에 늙어서 후회가 없을 것 같은 느낌? 20대 연애랑 30대 연애랑 또 달라. 맞아. 그래서 완전 그 달라. 나이 때만 할 수 있는 연애가 있거든? 그래서 나는 솔직히 할 수 있으면은 난 결혼 전에 연애 많이 해보는 거 추천이라고 생각을 했어. 오히려 안 해보는 것보다 많이 해보는 게 낫다고 맞아, 생각해. 맞아. 그래야지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 해본 놈이 안다고 그 감정을 모르면 사실 좋은지도 모르는 거니까 꼭 굳이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그치? 안 겪어봤으면? 한번 시험 그치. 삼아 연습 삼아 연애를 해보는 거 추천하고 어. 굳이 나는 뭐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혼자 사는 게 좋아하면은 굳이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 내가 그게 좋은데 내가 연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음 질문. 결혼하고 나서 남편한테 짜증이 많아졌어요. 왜 이럴까요?
내 거라는 생각이 막대하는 건가? 똑같은 짓 해도 짜증부터 나. 나는 결혼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건 송이가 진짜 제대로 알겠다. 너가 달라진 점. 결혼을 하기 전과 후. 오히려 좀 짜증이 나는 오히려 결혼하고 나니까 뭔가 짜증이나 바라는 게 없어졌어. 맞아. 엄청 안정적이어진 느낌? 짜증이 많아진 이유? 연애할 땐 몰랐는데 맨날 같이 붙어있다 보면 연애할 땐 좋은 모습만 약간 예쁘고 멋있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그치. 24시간 내내 붙어있으니까 막 보기 보기 싫은 싫은 거야. 모습도 보게 되는 거야. 살짝 환상이 깨져서 이미 연애할 때 알았던 장점보다는 단점들이 당연히 더 많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근데 왜 그래? 이왕 결혼한 거 잘해줘. 그래 남자들은 되게 단순해서 잘해주면 또 잘해. 맞아. 또 그런 시절이 있으면 맞아. 또 지나가면 맞아. 또 괜찮아. 이게 맞아. 현명하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또 예쁜 모습만 있겠어. 맞아. 좀 말이라도 좀 다정하게 한번 그냥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혼 숙녀 캠프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더 시키잖아 그런 거. 맞아. 그 전문가님들이 괜히 전문가가 아니시거든. 그게 이유가 있을 거야. 진짜 한번 해보자. 가보자. 화이팅. 파이팅. 아니 여러분 그리고 제가 글 올릴 때 뭐 인생 트러블, 인간관계 트러블에 대해서 상담할 거 있으면 알려줘라고 했더니 이제 진짜 트러블, 피부 트러블 관련해서 이제 고민도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도 몇 개 이제 가져왔는데 2년 전에 클렌징 밤 유행하길래 써봤는데 진짜 그때부터 지금까지 좁쌀이 나를 괴롭혀. 나만 그런 건가? 나는 그냥 얼굴 트러블이 문제야. 운동 갔다 오면 자꾸 트러블 생겨. 피부 예민해서 저자극 클렌징 폼 쓰는데 그게 문제인가? 운동 갔다 오면 얼굴에 좁쌀 여드름처럼 트러블 와다닥 올라와요. 헬스장이 문제야? 내가 문제야? 헬스장이 문제겠어? 그 핑계로 헬스장 안 갈 생각하지 마. 또 팩폭한다. 트러블 관련해서도 이제 내가 답변을 해주자면 사실 요즘 같은 날씨가 너무 덥잖아. 그리고 진짜 햇빛이 미쳤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하루 종일 선크림 바르고 그 위에 화장도 하고 막상 집 와서 세안할 때는 피부에 자극받을까봐 약산성 클렌징 폼을 쓰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야. 근데 그러면은 딥 클렌징이 안 돼가지고 모공 속에 노폐물이 남아있고 그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송충이들한테 올 여름에 쓸만한 정말 대박 좋은 클렌징 제품을 한번 보여주려고 해. 짠! 너무 유명한 제품이잖아 이미. 내가 원래도 살리오 캐릭터 다 좋아하고 키티도 좋아하는데 이번에 한율이랑 한교동이랑 그래서 같은 한식끼리 이번 컨셉인 레이니데이에 맞춰서 우산 쓰고 있는 귀여운 한교동이 있고 한율의 팩폼의 다른 라인인 요 유자 팩폼 요거에는 이렇게 우비를 쓰고 있는 귀여운 한교동이 귀엽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 진짜 귀여워. 아라가 진짜 한율 제품 엄청 좋아하거든? 이거 진짜. 이거 정말 구라일씨? 자결. 진짜. 이거 진짜 좋아요. 완전 쫀득쫀득하고 해외 갈 때 내가 이걸 들고 갔는데 얘가 훔쳐갔어. 내 원픽은 요 우산 쓴 한교동인데 기획에 모공 청소할 수 있는 브러쉬도 나간다는 점. 뭐 칫솔, 치약 이런 거 넣어 다니기도 아주 좋을 것 같단 말이지. 나 이런 사은품 진짜 자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건성 피부인 거는 이미 다들 많이 알고 있잖아. 사실 건성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피지 분비가 없는 줄 알아. 그거 너무나 억울한 오해시다. 오히려 건성인 사람들 중에서도 피지나 모공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이 진짜 많고 근데 또 민감하고 건조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케어들이 너무 제한적이란 말이야. 세정력 강한 클렌저로 빡빡 문지르면 바삭바삭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딥 클렌징을 하자고 뭐 이제 오일이나 뭐 클렌징 밤 같은 걸 사용을 하자니 모공 속에 이제 그런 유분기가 남아있고 깨끗이 안 씻겨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모공을 더 막아가지고 피부가 더 뒤집어지는 진짜 대형 사고가 난단 말이야. 그런 애들은 피지 흡착을 제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서 오히려 이런 코 옆이나 이런 턱 밑에 화이트헤드 많이 생기는 부분들 있지. 그런 데가 엄청 오돌토돌하고 결이 엄청 안 좋아져. 그래서 내가 이 쫀득한 제형으로 모공 속 피지까지 이제 쫀득하게 흡착하는 이 쑥떡 팩폼을 추천을 하는 건데 이렇게 클렌저를 얇게 팩으로 도포를 해가지고 한 1, 2분 정도 기다려준 후에 롤링하면서 헹궈내면 이제 깊게 박힌 블랙헤드까지 딥 클렌징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무너무 건조하다. 그런 사람들은 거품을 진짜 풍성하게 내가지고 폼으로 사용했을 때 자극 부담이 하나도 없이 개운하게 클렌징을 할 수가 있거든?
아니 내가 최근에 이중 세안을 안 하고 약산성 클렌징으로 좀 가볍게 세안만 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그때는 확실히 피부에 자극은 덜한데 씻고 나면은 뭔가 항상 얼굴에 화장 같은 게 남아있는 느낌? 좁쌀 여드름이나 트러블 같은 것도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요새는 요 쑥떡팩 폼으로 평소에는 거품 풍성하게 내서 데일리 세안 해주고 주말에는 이제 팩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딥 클렌징 해주니까 확실히 엄청 개운하더라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신경 쓰이는 트러블들 있지? 그런 것도 다 사라졌어. 나 혼자만 써보고 좋으면은 오히려 소개 안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알아도 평소에 쓰는 거 내가 집에서 많이 봤고, 그래서 우리 송취분들도 한번 써봤으면 해가지고 댓글 이벤트로 선물 주면서 이제 후기도 받아봤는데 진짜 트러블이 엄청 많이 없어졌다, 이런 후기를 엄청 많이 보내주더라고. 이게 확실히 피부 모공 속 노폐물까지 말끔하게 클렌징을 해주니까 그런 트러블 고민 같은 것도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는 것 같아. 그리고 확실히 메이크업하고 나서 베이스가 들뜨지 않고 이렇게 매끈하게 밀착이 된다는 후기는 나도 진짜 완전 공감해. 내가 이렇게 트러블 관련한 명확한 해답을 내려줬으니 이제 마저 다른 고민 상담 해주고 영상 마지막에 9월 프로모션 소개랑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줘. 이제 충분히 먹었지? 나 이제 안 먹어도 돼. 아니 아라가 좀 먹고 싶어 해가지고 내가 클렌징 폼 소개하는 동안에 좀 먹고 있으라고 그랬거든. 잔뜩 먹었어. 잔뜩 먹었으니 다시 힘내서 상담해보자. 손절한 친구가 잘 사는 게 짜증나요. 이럴 때 마음가짐은?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눌러버린다. 근데 내가 성공을 못한다면? 내가 그냥 안 본다. 보지 마. 나도 손절한 친구들이 있는데 잘 사는 애들은 계속 잘 살아. 진짜야 이거. 영화에서 보는 복수. 막 내가 갑자기 어디 회장이 돼서 너 나락 막 뉴스 막 나오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런 마음을 가질수록 나만 불행해. 나만 더 비교하게 되고 불행하고. 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그래 그녀는 진짜 존나 난년이야. 희한년. 그녀는 아마 뒤질 때까지 잘 먹고 잘 살 거야. 아우 배 아파. 아우 배 아파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 그냥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극제로 삼아서 맞아. 내가 더 성장하자. 나쁜 마음 갖지 말자. 나쁜 마음은 다 나한테 돌아오고 좋은 마음은 너를 더 높은 곳으로 보내줄 거야. 날아올라. 장기 연애 할 때 바람나서 그런지 나 말고 이성에 대한 신뢰가 안 생김. 심지어 연애 2년 쉬고 덕질 시작해서 지나가는 남자는 그냥 사람이구나 싶음. 연애 감정이 기억이 안 나. 내가 똑같은 경험이 있는데 어렸을 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장기 연애를 했는데 바람을 진짜 많이 폈어. 보고 있니? 너무 많이 펴서 나중에는 이게 막 들으면 웃겨. 또 약간 이렇게 될 지경까지 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연애는 그래도 길게 장기 연애는 했지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그 불안한 심리와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고. 그 친구는 나에게 확신을 주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연락 안 되면 혹시 얘가 딴짓을 하고 있진 않을까? 약간 그런 의심이 드는데,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줘. 그냥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근데 그 다음 연애가 중요하긴 해. 만약에 그 다음에도 또 그런다? 진짜 정병 오는 거야. 매내라.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을 진짜 잘 보고 선택해야 돼. 일단 걸러야 될 남자. 밤에 연락 안 됨. 그리고 자기네 집 못 오게 함. 예를 들어 내 핸드폰 보면 막 질색팔색하는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막 그냥 살짝 이제 시간 몰라 했던 건데 막 되게 질색팔색한. 무조건 걸러. 그냥 나한테 막 그냥 핸드폰도 다 보여주고 언제 누구랑 뭐 하는지 다 보여주는 그런 남자들은 무조건 다 바람 안 피니까 그런 남자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 그리고 덕질하다 보니까 일반 남자들이 눈에 안 차는. 그거는 나 뭔지 너무 공감해. 나는 그거는 타당하지 못해. 어차피 그 사람이 나를 만나주진 않잖아. 만날 수도 있잖아. 그냥 현실을 좀 돌아와야 돼. 덕질을 하다 보면 내 기준점이 거기에 맞춰진다고. 그걸 보다 보면. 그 덕질을 끊어. 아니야, 나 건강한 덕질 응원합니다. 좋은 남자 만나면 덕질도 내가
그 괜찮은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기댈 사람도 있고 했을 때 덕질도 아름답게 나오는 거지. 지금 그러다가는 계속 높만 높아져서 나중에 진짜 미친놈 만난다니까. 조심해라. 환승했다가 돌아온 사람이랑 결혼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무슨 낯짝으로? 환승을 해서 갔을 때는 이유가 뭐겠어. 새로운 것에 도파민이 엄청 심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걸 받아준다? 진짜 바보세요? 난 진짜 좀 아닌 것 같아. 세상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걔한테서 못 벗어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스토리가 너무 간결해서 조금 대답을 해주기가 어려워. 이 전에 연애가 어땠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 이거나 많이 드시라 그래. 그리고 내가 한마디 더 하자면 언제든지 다시 환승할 수 있는 놈이야. 그래, 그게 위험한 거지. 4년 만난 남친이 사랑은 하는데 여자로 안 느껴진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공감하는데? 난 뭔지 알아. 나는 절대 몰라. 아 그래? 나도 이제 민석이랑 거의 6년 만나고 결혼까지 했잖아. 너무 사랑해. 근데 막 얘가 남자로서 막 설레고 이성적 끌림보다는 나는 약간 다른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냥 너무 얘가 막 가엽고 아니, 도대체 집에서 어떻게, 민석이가 어떻게 있길래. 가엽고 귀엽고 막 밥 먹는 걸 보면 기특하고 약간 그런 느낌? 나는 좀 반대. 나는 그 남자친구가 그냥 항상 보면 너무 멋있고 어떡해 막 약간 이런 느낌? 아니 나 근데 이게 진짜 또라이 같은 게 알아도 남자친구 만난 지 꽤 됐거든요? 근데 막 같이 밥 먹을 때 이러고 앉아있다가 막 너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 아 진짜 눈도 너무 갈색이고 입술이 어떻게 이렇게 핑크색이지? 너무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애가 있지? 보이는 대로 칭찬을 해준 것 뿐이야. 나는 그게 신기해. 뭐가 신기해? 막 너무 잘생겨서 그 말이 너도 모르게 막 나온 거잖아. 되게 로맨틱한 거지. 아 이거 신기했다. 그리고 약간 토가 나온다. 아니, 내 남자 자존감 내가 지킨다. 내가 말 안 해주면 누가 해줄 건데? 맞잖아. 그럼 너 자존감은? 나는 올릴 수가 없지. 아니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데 여자로 안 느껴지는 거 솔직히 좀 말투가 좀 약간 띠껍긴 한데 이해는 한다. 그런 사랑도 있을 수 있지. 그치. 우정 같은 사랑? 뭘 어떻게 할 건 없어. 나만 한 사람 있을까? 내 도련님 결혼할 여자가 내 남편이랑 만났던 사이. 그냥 만난 거면 인정. 근데 할 거 안 할 거 다 하는 사이. 근데 지가 내 남편 만났던 게 뭔 잘못이냐며 나한테 그런 유치한 피해의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는 카톡 받음. 동생은 모르나? 사연자도 알 정도면은 그 도련님도 알겠지. 아, 근데 혹시나 모를 수도 있지. 동생은 모르는데 이제 셋만 아는 거지. 나좀 말해. 결혼을 하는 건 진짜 아니지 않나? 그 형제 되게 쿨하다. 난 그 사람들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형제가 쿨하다기보다 남동생이 너무 무례하지. 그 약간 개념도 없고 살짝 생각도 없고 그거 만나는 것도 나는 신기하고 근데 결혼한다? 형제 패티시야 뭐야. 취향이 되게 올고드시다. 올고드시다. 소나문 거긴 해. 근데 이게 피해의식 뭐 있냐는 뭐 그런 카톡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애초에 그 만남부터가 좀 아니, 뭐 결혼하는 것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최소한 매일 마주쳐야 되는데 무슨 경조사 있을 때마다 그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연자만 빼고 다 비정상이야. 남친이 아니라 남편이니까 내가 이걸 쉽게 말할 수가 없잖아. 그치. 남친이면 헤어져. 헤어져 이럴 텐데 맞아. 그게 아니니까 그 도련님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상해서 나는 굳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추천하고 둘이 결혼할 거면 하라 그래 그냥. 얼마나 잘 사는지. 너무 궁금하시다. 진짜 꼭 알려줘. 만 22세 세전 300 후반 30 정도 더 오를 예정인데 이거 주식에 넣을까 여행 자금 모을까 너무너무 고민돼요. 너는 무조건 주식이잖아. 아니 난 여행이야. 아, 여행이야? 응. 나도 여행이야. 나는 20대 때 아까 그랬듯 다 그때에 맞는 그게 있거든? 연애도 그렇고. 근데 20대 때 하는 여행은 또 30대 때 하는 여행이랑 또 다르더라고. 맞아. 그 돈이 없을 때 그런 거 다 알아보고 찾아보고 해 가면서 했던 여행도 엄청 기억에 남아. 나는 사실 경험만큼 중요한 공부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 나 지금 어른 같아? 그래서 나는 뭐 경험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주식은 뭐 나중에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여행을 하다 보면 뭔가 느끼는 것도 있고, 뭔가 내 자아도 잡히고, 꿈에 대한 방향성도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나는 여행을 한다고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돈을 쓰는 거긴 하지.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 진짜 T랑은 대화하기 쉽지 않아. 결국엔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면 돈을 버는 게 되는 거니까 그냥 미리 조금 돈을 써서 나중에 내가 돌려받는 거지. 전 남친은 한 번씩 생각나는데 전 남친 강아지는 맨날 생각나. 나 뭔지 알 것 같아. 나는 전 남친이 강아지를 키웠던 적은 없지만 아니 존나 웃긴 거 말해줄까? 나 옛날 남자친구 결혼하고 아기까지 낳으셨거든? 나 아직도 인스타에 구름이랑 태풍이 사진 있으셔. 어떡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냥 너무 귀엽잖아. 강아지 생각나는 거 뭔지 너무 공감돼. 한번 얘기해봐. 혹시 강아지 하루만 제발. 나 이렇게 하루살이처럼 살아도 될까? 벌면 쓰고 나이 30 먹고 모은 돈 빵원. 빚은 없음. 괜찮은데? 되겠냐? 서른이면 결코 어리지 않아. 물론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모아놓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관을 바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 당장 10만 원씩이라도 모으는 게 맞아. 이렇게 사는 건 안 돼. 안 돼.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자책하는 건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30살이면 아직 나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 결코. 맞아. 나는 지금 그걸 인지하고 있는 그 모습은 이미 시작의 단계에 왔다고 생각을 해. 여기 안에 섰어. 이제 달리는 달리는 것이야. 거야. 응? 가보자. 화이팅! 가보자. 친구가 없는 건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요? 레알 없어요. 한 명도 없음. 찐따 이런 건 아니고 나이 드니까 다 멀어짐. 한 명도 없는 건 난 좀 문제라고 보는데. 본인이 모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찐따 아니고 약간 이거. 약간 내 스스로 약간 자기 객관화가 너무 안 되는? 그냥 뭐 찐따가 아닐 수 있는데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는 나는 본인이 뭔가 돌아봐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 잘못하고 있는 게 있나? 이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되지 않아? 너무 스스로가 되게 기준이 너무 명확한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뭔가가 마음에 안 들면 진짜 짜증나는데 그냥 안 만나야겠다. 이렇게 뭔가 되게 쉽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왜냐면 모든 사람이 나 같을 순 없는데 그걸 되게 못 견디는 거야. 세상에 진짜 완벽한 사람이 없다? 나조차도 완벽하지 않은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이 완벽하길 바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점은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친구로 남기는 게 맞아. 나는 많아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맞아. 근데 한두 명? 한두 모든 명, 걸 진짜, 털어놓을 수 맞아. 있는 사람 한두 명은 필요하다고 봐. 다음 질문도 비슷한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저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냥 보내주는 게 맞을까요? 너가 감당할 수 있으면 안고 가고 아니면 보내줘. 맞네. 걔도 똑같이 생각할걸? 맞아. 서로 안 맞는 거니까. 언니 나를 은근히 을로 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을지가 궁금해. 아, 이거 좀 어렵다. 나는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답답한 게 왜 자연스럽게 멀어져야 돼? 그러네. 그냥 멀어지면 되잖아. 아니야. 근데 나같이 F인 사람들은 그거를 막 한 번에 끊어내는 게 어려워. 지랄마 닌 잠수 타잖아. 그렇기도 한데 엄청 친한 친구라며. 그러면 잠수는 못하지. 뭔가 친구 관계에 그 상하 관계가 있다? 존나 개 밤티라고 맞아. 생각해 난. 가을?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관계가 틀어졌어.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난 을인 줄 몰랐던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을로 보고 있는데 나만 몰랐던 거야. 맞아. 근데 결국에는 멀어지고 그런 친구를 두는 것 자체가 네 자신을 깎아먹는 짓이라서 자연스럽게 멀어지지 마. 그냥 그런 고민도 하지 마. 맞아. 사랑을 하고 싶은데 사랑을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N스러운 질문도 대답해 주시나요? 언니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지금? 준비를 합시다. 아니 근데 한마디만 해도 돼? 사랑하는데 준비가 무슨 준비가 필요해? 혹시 뭐 왁싱 뭐 이런 거야?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오케이? 엄마가 너무너무 좋고 소중해서 무서운 감정 아세요? 워홀 같은 것도 가고 싶은데 엄마 어떻게 될까 봐 가는 것도 무서워요.
저는 어엿한 20대 중반 여자예요. 엄마 이제 진짜 늙은 것 같아서 너무 슬퍼요. 아 근데 나 이 마음을 뭔지 알아. 내가 조금 그럴 때가 있었어. 그 엄미세 시절? 약간 엄마가 막 죽을까 봐 막 걱정되고 그리고 엄마가 새해마다 혼자 있는 게 아빠는 맨날 밖에 나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보내고 이러는데 엄마는 집에 혼자 있으니까 내가 맨날 그 11시 막 50분에 막 집으로 막 뛰쳐 들어갔던 기억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좀 엄마가 혼자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도 워홀 못 갈 것 같거든. 엄마 때문에? 그 이유가 엄마 때문이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보기가 좀 힘드니까 엄마가 한 1시간, 2시간 뭐 이 정도 거리에는 있어야 된다 주의여서 너무 이해가. 난 워홀은 갈 것 같긴 한데. 그치. 살긴 살아야 되니까 워홀은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요즘에는 옛날에나 나는 그런 걱정을 했지. 요즘에는 영상통화도 있고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그냥 있을 때 엄마한테 잘하면 돼. 그래. 그리고 엄마 아직 젊으셔. 20대 중반에도 엄마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애틋하면 나이 먹으면 더 심해진다? 엄마 얘기하면은 내 또래 친구들 다 울어. 우리 나이 때 정도 되면은 엄마가 눈물 버튼이야 좀. 근데 엄마 진짜 50대부터 60세까지 엄청 금방 늙어. 맞아. 그때가 확 뭔가 늙는 느낌이. 엄마 거상 한번 해드리자. 내 나이 33, 마음에 드는 사람 생겼는데 용인, 울산 장거리다. 결혼 생각 있는다. 얘 가능? 아, 용인 울산 너무 먼데? 근데 난 가능? 결혼 생각 있다면 가능. 그럼 주말 부부 해야 되잖아. 한 명이 못 옮겨? 약간 못 옮기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하지 말자. 굳이. 너무 그 주말 부부는 나는 그냥 못 믿어움에 그냥 그 구렁텅이 안에 나를 가두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지금 사랑해도 막 모자랄 시간에 맨날 떨어져가지고 있으면 없던 막 고민도 생기고 나는 비추천. 장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이 문제인 것 같아서 난 솔직히 연애는 할 수 있다. 그래 연애는 하지. 그래서 만약에 결혼 후에 어느 한 명이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면 오케이인데 그거 아니면 굳이 연애조차도 나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 덕질하는 거 애기 씨는 아무 말 안 해? 우리 남편은 나 한심해함. 어쩌라고. 내 말이 어쩌라고. 내가 내 돈 들여서 덕질하고 내가 바람을 피기로 했어. 뭘 했어. 왜 난린데. 아 근데 그건 있어. 뭐? 남편 입장에서 하나 짜증나는 거. 돈을 쓰잖아. 내 돈 벌어서 내가 쓰겠다. 근데 이제 그거지. 조금 한심하게 볼 수는 있다라는 거. 민석이는 오히려 나는 엄청 존중해주는 편인 것 같기는 해. 민석이 진짜 콘서트 가는 것도 아예 뭐라 안 하고.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줄걸? 아니, 나는 오히려 내가 민석이한테 콘서트를 가자고 몇 번 해봤거든? 근데 그건 싫대.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는데 민석이가 원래 사람이 많은 것 자체를 싫어하는 완전 애라서. 싫어해서. 그래도 민석이 정도면 되게 댄디하게 바라봐주고 있다? 열려있다. 근데 굿즈 사는 거 같다가 조금 뭐라 하긴 해. 그거는 뭐라 할 쓸데없는 것 거 같아. 그만 사라고. 그러긴 집 하지만 늘리니까. 내 돈이야. 내 그냥 돈이 근데 없더라고. 귀엽게 그냥 이해하자. 언니 회피형 어떻게 만났대? 화병 나 죽을 것 같아. 근데 나 약간 회피형인데. 약간? 나도 어쨌든 회피형을 만나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회피형의 마음을 일단 이해하려고 그 안에 들여다보면 기다려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별일 아니야. 회피형은 그냥 시간만 주면 돼. 뭔 말인지는 알아. 민석이도 회피형이었지만 결국에 그 시간이 모자랐던 거긴 하거든. 그냥 조금만 서로 이해해주고 타협을 보면 좋을 것 같아. 너가 진짜 만나고 싶으면. 하루를 기다려달라 하면 그냥 하루 기다리고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러면 이제 2달 기다려달래. 그거는 헤어져야지. 뭐 하는 거야? 무슨 뭐 그럼 최대 얼마까지 기다려줄까? 하루. 왜? 네 옛날에 우리 한번 싸웠을 때 아니. 너 거의 한 2주 잠수탄 거 알지? 아니 연인 관계에서는 하루. 좀 짧다. 아니 근데 이틀까지 가는 거는 솔직히 해피자 본인도 그렇게까지 시간이 필요 없어. 종결? 해피야? 딱 하루까지만. 하루? 너가 오는 줄 아는 사람 같아. 사진관 운영이 너무 어려워 이러는데? 사진관 운영 어려워졌어요. 이유가 뭐지? 일단 유행이 조금 사그라들었고 그 증명사진이 한때 엄청 반짝했을 때가 있었잖아. 플러스 너무 많아졌어. 그러니까 내가 그 창업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 정말. 동네별로 이제 있잖아. 스팟들이. 그래서 나는 그 창업해서 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미감이 좋거나 아니면 진짜 싸거나
진짜 다른 데서 안 하는 독특한 컨셉. 근데 사실 그 독특한 컨셉이라는 것도 좀만 찾아보면 다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지금 사진 업계가. 근데 가장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미감이 있어야 된다. 확실히 이게 사람을 만족시켜야 그게 입소문이 나서 찾아오는 것처럼 미감을 좀 공부를 해야 된다. 핀터레스트 계속 찾아보고. AI도 너무 발전됐잖아. 사람들이 쉽게 뭔가 사진을 좀 보정하는 걸 쉽게 접하니까 굳이 사진관에 가야 될 필요성을 맞아, 못 맞아. 느끼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사실 그 안에서도 그만의 감성이 있는 건데 언젠가는 근데 다시 또 붐이 올 거라고 나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요즘 디자인 분야도 그렇고 맞아. AI가 너무 발달돼서 사람들이 막 직업이 많이 없어지잖아. 근데 모든 건 기계가 따라할 수 없는 인간만의 그런 맞아. 감성, 그거를 캐치하자. 그렇지. 그게 중요하다. 우리 같이 잘하자. 사진관 동종업계 사람들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 내가 뒤처지는 기분이 든다면 분발해야지. 나 진짜 대화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 기분이 들면 어떡할 거야? 분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분발해야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고. 난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아, 그치. 나도 괜찮아라는 말을 원하진 않아. 지금 잠깐 그렇더라도 그게 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아니야? 우리는 약간 위로를 해주고 싶은 거야? 듣기 좋은 말을 들었을 때 힘이 난다니까? 내가 뒤처지는데 어떡하냐니까? 뭐가 괜찮아? 안 괜찮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뇌 구조가 진짜 다른 거야. 나는 너가 만약에 송아 나 뒤처지는 것 같아 이랬는데 너가 갑자기 뒤처져도 돼. 괜찮아. 잠깐 그런 것 뿐이야. 그럼 난 너무 위로가 돼서 그래 맞아 나만 뒤처진 게 아니구나. 참. 아니, 너만 뒤처진 건 아니겠지. 근데 남들이 뒤처진다고 너까지 뒤처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방금 위로가 됐다가 갑자기 차갑게 팍 식었거든? 약간 내가 해보자. F식 위로 해볼게. 뒤처진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음으로써 저 가짜.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힘내보자. 그거 끝이야? 아니 뒤처지면 나는 그냥 생각만 하지 말고 당장 할 거를 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보자. 그럼 난 이렇게 하겠어.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뒤처진 게 아니야. 뒤처진 거야. 아니야. 잠시 방황하고 있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지는 때가 오거든. 지금이 그땐 거야. 어떻게 계속 잘만 달려가. 맞지? 철학적인데? 실패도 해봐야 더 큰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야. 뒤처졌다라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나아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 더 뒤처질 일은 없을까? 아니 없겠지? 없자? 뒤처질 일? 없자. 자 오늘 이렇게 특급 게스트 유나라와 이제 우리 송충이들의 고민 상담을 해봤는데 내 선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깊이 공감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현실적인 조언도 했어. 진짜. 많이 노력한 거 티가 나. 왜냐면은 아라는 나랑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알잖아 평소에도. 딱 ST의 표본. 아라는 항상 해답이 없어. 어떡해. 눈물. 근데 아라 그 선에서도 굉장히 이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다. 우리 최선의 상담을 했다. 내가 이제 앞으로 아라를 닭발이나 뭐 엽떡 따위로 조금 꼬셔보도록 하겠고 아라도 이제 유튜브를 좀 할 테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은 살짝 그냥 구경 정도? 뭐 큰 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살짝 구경 구독 정도? 얘 뭐 하지? 정도는 봐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내가 아까 소개해준 요 한율 쑥떡팩폼은 이렇게 귀여운 한교동 에디션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쑥떡팩폼 120ml 본품에 여행용으로 너무 좋은 요 15ml 쪼꼬미 폼에다가 요 모공 브러쉬랑 케이스까지 세트로 올영해서 10,000원대로 만나볼 수가 있거든? 내가 봤을 때 이번 기회 놓치면 진짜 후회해. 그리고 내가 인생 조언 하나 더 해주자면 세일 때 사요 얘들아. 올영 세일 때 꼭 쟁이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오늘 고민 상담 영상 봐준 송충이들 위해서 체험해볼 수 있게 댓글 이벤트도 있으니까 더보기란 보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줘. 그러면은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나 이제 다시 존댓말 모드로 들어올게. 다음에도 재밌는 고민 상담, 속 시원한 해답을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